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척 떨리는데 저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용기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나는 지금 가슴 떨리는 무언가를 실행 중이다.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 저기 제일 먼저 드신 분이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어떤 걸 실행 중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앉아서 해도 될까요? 편하신 대로. 저는 그 굽는 계란빵이라고 하고요. 블로그에 글 쓰고 있고 요새는 이제 가슴 떨리는 웹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괜찮을까요, 여기서? 네,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웹소설 사이트 네이버에서 쓰고 있고 지금 이제 베스트리그에서 이제 완벽한 집착이라고 이제 집착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교관님이 설레는 그 가슴 떨리는 그것을 꼭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떨리는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왜 드렸는지 공감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출간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책을 쓸 생각을 했어? 라는 질문인데요. 제 책의 제목처럼 저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이고 남편이 주부거든요. 제가 책을 쓰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외벌이 가장으로 15년간 살아오면서 저처럼 외벌이 워킹맘을 제 주변에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역할을 바꾼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눈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저처럼 사회적 편견 또는 스스로의 편견 때문에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외벌이 가장, 주부의 삶을 살고 있는 남편들에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사고는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그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는 멋진 결정이며 마이크가 안 나와요. 네, 그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내보자고 말하고 싶어서 책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경험입니다. 네, 서사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책이다. 슬라이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 어떻게 일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라고 대답하게 되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을 뿐인데 어째서 홍시 맛이 나냐 물으시면 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저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즐거웠고 회사에서의 순간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나쁜 말을 서슴지 않는 고객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물론 저도 속으로 별 또라이가 다 있네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조차 신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이 됐을 때 저에게 고비가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제 나이에 이룰 수 있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나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나에서 회사를 빼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지? 라는 생각을요. 충격적이게도 저에게서 회사를 지우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회사라는 안전한 호수에서 나와 밖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전했던 호수 밖에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더 넓고 재미있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수많은 시간을 회사에만 쏟아부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고, 회사에서의 경험들은 회사 밖에서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책을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 수많은 점들이 필요하듯이 쓸데없는 경험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은행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경험과 통찰을 가진 고객들에게서 인생을 배우기도 했고, 욕하며 소리치는 진상 고객에게서도 처음부터 그려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지 못했다면 제 책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저의 사소한 경험들이 제 책을 완성하게 해준 재료였던 겁니다. 책을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일 1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어려운데 존경합니다. 네, 1일 1포가 아니더라도 메일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메일을 기록하신 분들은 나중에 책을 쓰실 때 그 기록이 여러분의 정말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블로그를 글이 100개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은 에세이였기 때문에 저의 에피소드가 한 꼭지마다 2~3개 이상씩 들어가야 했죠.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블로그에 쓴 글들 중에 책으로 담을 수 있는 글들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35개 꼭지를 채워야 하는데 에피소드가 너무 부족했어요.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적고 나니 나머지 꼭지들은 뭘로 채워야 하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꼭지를 쓰고 다이소에 가서 작은 수첩 하나를 삽니다. 이 수첩에 에피소드가 생각날 때마다 적었고 매일에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쳇바퀴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들이 메모를 시작한 뒤로는 똑같은 날이 단 하나로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순간순간을 관찰하면 기록할 것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책을 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해왔던 저의 자료가 제 책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줬던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한 꼭지의 시작 위에 위인들의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초고에는 원래 이 명언이 없었어요. 퇴고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작가님, 각 꼭지에 어울리는 명언들을 하나씩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는 한데 가능하실까요? 편집자한테 연락받은 게 수요일 오후 2시였고 저는 금요일 10시까지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고 잠을 줄이면 한 10시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편집장이 가능하겠냐고 묻는데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대답했을까요?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명언 노트입니다. 제가 작년 부하씨님 수업을 듣고 부하씨님을 따라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명언 수집이었어요. 저는 SNS에 올릴 목적은 아니었고 책을 읽으면서 기록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글귀가 있는데 정작 필요해서 찾을 때 찾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고 명언과 좋은 문구들을 노션에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을 집필하는데 이 기록이 이렇게 활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씨님께서 알려주셨더라도 제가 명언에 관심이 없거나 기록을 해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잠을 줄이고 밤을 새워서 명언 찾아 산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의 기록, 그리고 필요한 것들의 기록이 책을 쓸 때 강력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쓰기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단언컨대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독서를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업무와 회사에 필요한 자격증 관련 책만 봐왔기 때문에 책을 읽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 책에 흥미도 느끼지 못했었어요. 독서량도 많지 않던 제가 어떻게 책을 쓸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글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보다 나와 같은 상황의 가장들, 주부들,
맞벌이 부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저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하듯이 써보자라고 마음먹었고 실행했을 뿐입니다. 저의 실행에 불을 지펴주신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다음 강의를 이어주실 김호준 작가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초롱국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강원국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의 실행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딱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책을 쓸 때 네 곁에 너를 무한응원해줄 딱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무조건 끝낼 수 있다. 그런 한 사람을 찾아라. 제게는 제가 뭘 하든 저를 무한응원해줄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제가 초고를 완성할 때까지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꾸준히 응원해줬습니다. 제가 출간하고 가장 남편한테 미안했던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책은 제 에세이이지만 남편이 주부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책에도 담아도 되는지, 당신의 마음이 괜찮은지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출판 계약일이 6월 28일인데 그날이 남편 생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출간 계약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의 발달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배움 안에서 내 마음을 이끄는 것, 나를 설레게 하는 것,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무언가를 실행하실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가슴 뛰는 설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설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서 꾸준함이라는 재능을 발견한 뒤로 제가 신나는 일을 찾으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작은 실패들 속에서 실패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좌절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면서 오히려 좋아, why not을 외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책을 쓴 뒤로 저에게 힘들게 하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책에 쓸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또 생겼네 라는 마음으로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만약 돌멩이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유한한 삶이라는 것에서 기회라는 것을 가진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만의 경험은 이미 모두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경험을 차곡차곡 기록해낸 훌륭한 자산으로 이제는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가슴 떨리는 무언가를 실행 중이신가요?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것 자체가 가슴 떨리는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경험, 기록, 실행으로 여러분의 가슴 떨리는 그것을 꼭 이루시기를 희망하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사진이 꾸준히 작가님 아기 때 사진이었나요? 그대로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물구나무 서서 봐도 꾸준히 같아요. 자, 그러면 오혜영 작가님과의 설렘 토크를 위해서 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작가님 이쪽에 앉으시겠어요?